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니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이 아주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 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알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1형식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해나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면 그 정도는 이제 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형식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주어라고 생각하는 요 녀석들, 주어라고는 subject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얘들의 자격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명사라는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사라고 써있는 이 verb는, 동사는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얘네가 뭔지 다 알아. 아마도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생겨있는 동그랗게 생긴 이 object들, 목적어는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호라고 생겨있는 이런 목적격 보호, 2형식과 5형식에 나온 이런 보호라는 애들은 명사와 형용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문장의 5형식을 이루는 애들은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이 세 가지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떨거지들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가 뭐냐? 그게 바로 부사예요. 그럼 부사를 모르면 5형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은 자세히 또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형식을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주어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너무 많은 떨거지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붙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주어 동사만 걸러내는 거예요. 주어 동사만 남게끔 뼈대를 남겨두려면 주어 동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네라고 해서 죄송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주어 동사 외에 나머지 것들이 전부 부사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건 1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테스트를 하는 분들은 얘네가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나? 라고 그걸 보기 위해서 부사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부사를 다 걸러내면 뼈다귀만 남게 돼요. 부사를 다 제거하고 나서 뼈다귀가 남으면 그게 바로 5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형식에서 1형식은 주어하고 동사만 있기 때문에 부사를 걸러낼 수만 있다면 아주 구별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는 어떤 건가? 다른 걸 하기 전에 부사에 대해서만 오늘 가볍게 설명을 하고 1형식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부사는 첫 번째는 다 아실 거예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넣어서 붙어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거의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쉽군. 다 알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줘요. 꾸며준다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e runs. 그는 달립니다. 그래, 달려. 주어 동사로 딱 끝났죠? 그런데 빨리 달려요. fast. 빨리 달리는데 이 빨리가 뭘 꾸며준지 보자고요. 도대체 얘가 정체가 뭘까? 얘는 명사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 fast가 뭘 꾸며주는지 보세요. 빨리 그는인지 빨리 달린다인지. 빨리 달린다요. 동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수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얘는 동사를 꾸며주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동사를 달린다는 동사를 좀 더 수식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얘 정체가 뭐냐? 부사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있는 문장은 1형식 문장입니다. 왜? 부사는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주어 동사.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죠. 자, 여기다가 very를 한번 넣어볼게요. He runs very fast. 그는 아주 빨리 달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very는 정체가 뭐냐 이거죠. 이게 들어감으로써 형식이 달라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very를 한번 가지고 꾸며둬 봅시다. very 그는인지, very 달린다인지, 매우 빠르게인지. 자, 여기서 봤더니 매우 빠르게요. 빠르게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very는 정체가 뭐냐면 부사를 꾸며주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 부사를 꾸며주는 이 very의 정체도 부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또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애. 그래서 부사의 정체는 동사를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또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뭐 또 대표적인 걸 해볼까요? He is handsome. 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예문을 써요. 여자 예쁜 거 싫습니다. He is handsome. Very handsome. 아주 잘생겼어요. 자, very가 꾸며주는 게 아까 여기서는 fast를 꾸며줬지만 여기서는 handsome이라는 잘생긴을 꾸며주고 있어요. 얘는 형용사죠. 그러면 얘가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부사의 형태입니다.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알아.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부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의 형태를 벗어나서 요거 말고 다른 거 되게 많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로 부사는 문장 뒤에 붙어서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나 원인이라든가 조건 같은 이런 뜻을 나타내요. 이런 걸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너무 막연하죠? 너무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 정리하고 이제 이 형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go. I는 주어입니다. go는 동사.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school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to라는 게 붙었어요. 명사가 있으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명사만 혼자 달랑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명사에 전치사라는 to가 붙어서 school이라는 명사에 학교에라는 장소로 바뀌게 돼요. 명사를 장소로 바꿔버리는 게 to의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명사에 전치사가 붙은 걸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라는 명사에 전치사가 붙어서 버스라는 명사에 부사가 붙어서 by가 붙어서 버스 타고예요. 그럼 뭐가 되죠?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 아니고 버스 타고예요. 그러면 얘도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라는 명사에다가 전치사 at이 붙어서 7시라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morning이라는 명사에 in이라는 게 붙어서 전치사가 붙어서 좀 시간이지만 큰 시간을 나타내요. 자, every morning. 매일 아침입니다. 시간이죠, 시간. 자, 그러면 그 정도는 조금 약해요. 자,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뭐 원인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부사라고 했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자고요. 나는 학교에가 가리키는 게 뭘 수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봤더니 학교에 나는인지 나는 학교에 간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야? 동사를 꾸며줘요. 얘는 필수적으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도 얘는 부사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공식으로 배워야 될 거는 전치사에 명사가 붙은 건 98%가 형용사구 제어하고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사 없애버려. 없애. 바이 버스 없애. 자, 버스 타고 갑니다. 얘도 동사 꾸며줘요. 7시에 갑니다. 얘도 동사 꾸며줘요. 아침에 갑니다. 매일 아침 갑니다.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부사예요.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약하죠. 부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나 원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짧은 형태의 부사들도 있지만 아주 긴 형태의 부사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부사, 절 이런 형태로 여러분을 괴롭힐 건데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부사들은 다 제거하시면 돼요. 제거하고 뼈다귀는 주어 동사만 남기면 이건 일형식. 그러면 뼈다귀를 알면 너무 편해져요. 왜냐하면은 얘가 문장이 틀린지 맞은지를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잤다. I slept. 좋아. 잤군. 주어 동사 됐습니다. 근데 침대라는 명사가 있어요. 인이 붙어서 침대에서라는 장소로 바뀌게 되죠. 어디? 내 방에서. 침대도 장소고 내 방도 장소지만 작은 장소, 큰 장소 이렇게 나눠서 계속 쓸 수 있어요. 부사는 무한정 쓸 수 있어요. 왜? 액세서리 같은 거니까. 그냥 액세서리 계속 붙여도 나는 나죠. 여러분 몸의 형태는 뼈다귀는 여러분이지만 액세서리 머리에 뭐 핀 붙이고 화장하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부사가 아무리 들러붙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제거했습니다. 자, 9시라는 거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얘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됐어요. 그 다음 지난 밤 얘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없앴어요. 전부 다 주어 동사 일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형식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수능을 가보세요.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과연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인지를 모른다면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가야지 나중에 수능을 내시는 출제자들은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문제를 내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아직 뭐 중학교를 막 지나왔다거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직 체계가 안 잡힌 친구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주어 동사에서 I sleep 하면은 나는 잔다 해서 일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 slept. 오, 과거로군. 일형식이군. I will slept. 자, 이건 몇 형식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will은요. 자, 이 개념에서 보세요. 내가 현재 자는 거는 I sleep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잤는데 I slept라고 했어요. 아유, 과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바꾸면 됐죠. 근데 자, 미래를 하려니까 미래도 한 단어가 있었으면 좋았겠어. 근데 한 단어로 안 하고 will이라는 걸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will을 넣는 바람에 넣긴 넣지만 과거처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제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어 동사 일형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She's sleeping.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 헷갈려. 이건 몇 형식이지? 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주어는 얘고요. 주어가 실질적으로 하는 동작은 sleep인데 잘 보십니다. 현재를 쓰고 있으면 sleep을 썼을 거예요. 과거를 쓰고 싶었으면 slept를 썼을 텐데 미래를 썼으면 will을 썼을 텐데 현재 진행 중인 건 어떻게 써야지? 라고 생각했더니 비동사에다 ing를 넣어서 공식처럼 넣어. will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식처럼 진행 중인 상황을 시제처럼 나타내고 싶어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를 동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will처럼 붙어서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어 플러스 동사로 현재 진행 중인 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데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I have slep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현재 자는 건 이렇게 했고요. 과거에 자는 건 slept라고 했어요. 미래에 앞으로 잘 거야 이런 거는 will을 썼습니다. 난 자는 중이야 라고 했으면 she's sleeping에서 진행형을 썼어요. 전부 다 이형식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자고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he가 잤다고 합시다. he has slept 이렇게 바꿔봅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잠만 자고 있어. 자, 이런 경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잔 거를 한 단어로 나타내고 싶어요. 이렇게 과거처럼. 그렇지만 한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현재 완료라는 개념으로 해서 has slept라고 써 얘들아. 별거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has slept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서 동사가 뭐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has를 동사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야? slept라는 과거처럼 얘도 주어가 행하는 동작은 sleep이라는 거예요. sleep. slept라는 이게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이루어진 일형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앞에서는 잘 되는데 현재 완료에서 이런 has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동사가 흔들려요. 기종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요런 애들은 전부 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이렇게 쓰고 싶어서 시제를 표현하고 싶어서 공식으로 넣은 것뿐이니까 실질적으로 주어가 행동한 동작은 sleep이라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일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형식에서 주어 동사를 가르는 연습과 그 다음에 부사를 걸러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얼마든지 일형식에서 해결이 다 되고 이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형식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텐데 일형식에 대한 부사의 개념에 대한 연습을 조금만 더 집에서 연습하고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되물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